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낙마 1순위로 지목됐던 인사. 결국엔 뭐 예상대로 한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예상대로 했죠. 근데 이제 협치가 어려워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사 스타일은 알겠어요. 본인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간다는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은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손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장관은 예를 들면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도록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야 뭐 인준을 받는 거니까 민주당이 거기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치의 중요성들을 좀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지 조금 의아스러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뭐 본인의 생각은 알겠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정치를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총장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협상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협상의 대상과 긴밀하게 협상하고 또 타협도 하고 협치도 하고 약간 양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뭐 이재옥 사인고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협치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왕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직 이제 임명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서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서관이 2명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사실은 총리 인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에 취임사를 했는데요. 취임사를 좀 보시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당연한 당위적인 얘기를 했고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 여기에 범죄자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에서 지나온 검찰의 부끄러운 일을 다 반성하겠다, 나아지겠다고 하는데 그 개혁에 대한 얘기 없고 일종의 검찰을 정의의 사도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뭐 협치 말씀하셨는데 협치를 할 생각이었으면 검수완박 입법을 저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때 얼마나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진보단체 쪽에서도 여러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잖아요. 협치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왜 윤 대통령은 협치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논리 모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협치 위의 법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이 확고한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바로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또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잘 실행해 나갈 만한 사람으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픽을 한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또 제가 뭐 이래저래 탐문해 본 바로도 한동훈 장관이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류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어찌됐건 본인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온전히 좀 복원시켜 놓는 일에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전혀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치를 이유로 법치를 자꾸 훼손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그 정치적 의도가 불손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법치 얘기하시면서 공정과 중립성은 당연한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요. 한동훈 장관 취임사에서 가장 말미에 눈에 띄었던 점이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합수단을 폐지를 했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살려졌고 이번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벌써 나오더라고요. 전 정권의 뭐 펀드들, 옵티머스 라인 펀드 다시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네. 사실은 이제 그 펀드들로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뭐 몇 조 단위 다 합치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관련자들 악의적으로 이 사모펀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좀 응징이 됐느냐 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운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기까지 과연 뒷배가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벌여서 불법도 좀 마다하지 않으면서 해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뒷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꽤 있었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아마 문재인 정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아마 당연히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사는 반드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 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수사 관련 수사 부서를 되살려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한동훈 신임 장관 앞에 놓인 과제들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인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검찰의 빅2라고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까지 어차피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오늘은 빠르면 오늘 인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은 대통령부터 해서 그 용산 대통령실 모든 인사들 그리고 대체적인 인사들 다수의 인사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쭉 검찰 라인이 윤 대통령의 라인이 쭉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문제죠 그것도. 저는 검찰들이 대부분의 그런 라인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본인이 아는 사람이 검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인물은 본인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분 있는 사람만 공직에 앉히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고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청구받고 추천받아서 또 검증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검찰에 출신들이 들어가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을 하겠죠. 검찰 인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측근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분들을 주요 직책에 앉힐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비판했던 비판을 본인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추미애 장관 때 그렇게 뭐 추미애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라인을 다 뭐 이 고사시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 그분들을 다시 다 주요 보직에 앉힌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차관도 지금 윤석열 라인으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 주요 검찰의 주요 직책들을 전부 다 그렇게 앉혀놓으면 과연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한다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깊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전에 본인들을 좌천시켰다고 비판을 하셨으면 이제는 이번에 본인이 이제 인사를 하실 때는 탕평책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라인이라고 얘기 안 들었던 분들도 좀 주요 보직에 앉혀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본인의 그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전면적으로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까지 이렇게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라인의 인물들로 쭉 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종훈 평론가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윤석열 사단에 과연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응집력이 있는 모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원칙주의자들이고 또 자기는 그냥 수사에만 그냥 전념하겠다 이런 인물들이 제가 보기엔 적잖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일괄해서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냥 윤석열 사단 이렇게 통칭해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좌천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그걸 뭐 윤석열 사단으로 라인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맞겠는가. 물론 정치적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아마 그 여론몰이는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윤석열 사단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휘하 조직처럼 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그리고 뭐 수사 원칙 이런 거하고 다 상관없이 위에서 그냥 시키면 우두머리가 시키면 무조건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없던 범죄도 그냥 만들어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식의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아니다.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안 될 것이라 지켜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